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시작은 평범하나 그 끝은 부자 되리라. 미지TV의 미주 지향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주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정말 다행히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이런 추세로라면 미국이나 유럽도 조만간 피크를 찍고 회복세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찬 기대를 담은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발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주쌤, 요새는 다 코로나도 끝나간다고 하고 이러한 심리 상태를 좀 반영한 건지 주가도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해서 올랐더라고요. 뭐 하셨어요? 그 사이에? 아, 좀 사셨나요? 아니요. 사실 이때 뭘 했으면 조금이라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솔직히 좀 놓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동학개미운동에 참여를 못했어요. 무턱대고 뭘 사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까 말까 고민만 하는 사이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모든 자산시장,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항상 오름세가 있었으면 다음에 내림세가 왔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오름세가 왔었어요. 모든 자산시장은 지속적으로 업과 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고 지금 놓친 시기를 아쉬워하기보다는 다음을 위해서 탄탄히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미주쌤 말대로 또 다시 오름세가 있겠죠? 저희 지금 이 시기가 놓친 시기가 아니고 다음에 탄탄한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시기로 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존니 대표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91년부터 2005년까지 약 15년간 코리아 펀드를 운영하시는 매니저로 계시면서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내셨는데요. 그때 대략 15배 정도로 그 펀드의 규모를 늘리셨다고 해요. 이게 어떤 수준이냐고 하면 코스피를 연 10% 이상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신 거라고요. 정말 대단하시죠? 그리고 네. 요즘에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로 계시면서 한국 사람들의 투자에 관련된 철학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갖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미주쌤 정리 좀 똑부러졌는데요? 제가 또 한쪽 꼭 합니다. 그럼 저희 이 책의 목차부터 봐볼까요? 일단 목차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1장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2장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3장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의 10단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주쌤 우리 책 진짜 정독했잖아요. 맞아요. 정말 정독을 했고 그 중에서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인의 잘못된 생각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었는데요. 실제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가능하면 많이 가지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정작 입 밖으로 돈에 관련된 얘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는 천박하다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요? 사실 우리 다들 돈 좋아하잖아요. 저 돈 좋아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일정량의 돈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던데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고로 문맹보다 금융 문맹이 더 무섭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금융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언급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생각을 해보면 타고 싶다 생각만 한다고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자전거를 한번 만져보기라도 해야 뭐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테크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뭐라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걸음마부터 일단 시작을 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은 평범하나 그 끝은 부자 되리라. 여러분 아시죠? 맞아요. 지영쌤이랑 같이 하니까 파이팅이 넘치고 좋네요.
그러면 이 존리책에서 말하는 투자법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가 될 것 같나요, 미주쌤? 복리의 마법. 그러니까 시간의 힘을 이용하라는 건데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시간이 주는 수익률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옳지 못한 투자 방식으로 첫 번째로는 원금 보장이라는 안정감에 매료되어서 마냥 은행에만 넣어놓는 거. 두 번째로는 자산 배분을 해야 하는데 투자를 부동산에만 편중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부동산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떼서 주식이나 또는 주식과 펀드 같은 데 투자하기를 권하고 있더라고요. 네. 무작정 은행에만 모아두는 바보도 저고, 그리고 또 남들 부동산으로 성공했다고 하니까 부동산부터 시작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하는 게 전데요. 사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기업이 수익을 내고 그 이익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우리는 소비하고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건전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게 맞고, 그렇게 기업이 발전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우리들 은행 예금으로 쉬고 있는 돈이 회사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야 이제 모든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면 패가망신한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랑은 상종도 하지 말라. 이게 오래된 관습인데요. 실제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부동산 시장이 20년 동안 상승한 그 수익률보다 삼성전자나 SK텔레콤 같은 좋은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 그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동산만 얘기하고 있죠. 그거는 부동산과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사고 팔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는데 반해서 주식은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아무거나 사서는 몇 프로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식의 주먹구구식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밥을 하나 먹으러 가면서도 맛집 리스트를 막 검색을 하고 마트에 가서 우유를 하나 사면서도 리터당 얼마인지 그 가격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주식을 사면서는 이 주식이 어떤 회사의 주식이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무작정 사고 보는 걸까요? 네, 맞아요. 미주쌤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갖는다는 건 그 기업과 어느 정도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 역시 그러지 못했고 그럴 생각도 못 해본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자본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리고 기업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라는 걸 믿고 그렇다면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업 거기에다가 올바른 경영 철학을 가진 제대로 된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서 나는 이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미주쌤이 정리해준 대로 그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인 것 같고 왜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지로 정리되는 것 같네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3단계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부채 현황부터 체크하기. 그리고 두 번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을 해서 이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선순위로 떼어놓고 꾸준히 쉼 없이 투자를 할 것.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부터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또 실천 가능한 것 중에 연금저축펀드라고 눈에 띄더라고요. 미주쌤, 그런데 혹시 연금저축펀드 갖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갖고는 있기는 해요. 뭐 어떤 건지 알아서 들었다기보다는 지인이 추천을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넣어놓고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한 지 몇 년째예요. 저는 사실 연금저축펀드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존리책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해마다
400만 원의 세제 혜택도 있고 그리고 연 1,800만 원의 저율 과세와 2월 과세라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고 음. 또 모르고 지나가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참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존니 대표님의 책은 투자를 막 시작하는 초보자가 투자 마인드를 정립하고 또 후반부 가서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인데요. 막상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방향이 옳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투자 초보에게 투자 철학에 관련된 기본 마인드를 정립해주는 매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연금저축펀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요목조목 정리를 해보고 또 이걸 구독자님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저희 미지TV에서는 다음 시간에 연금저축보험과 펀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그리고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이에요. 이제 막 시작한 채널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 미주 취향을 구독자님과 함께 발전하고 싶어요. 혹시나 더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찾아보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저희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며칠 있다가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작은 평범하나 그 끝은 부자 되리라.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